흔히 나이가 들면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얼굴에는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되죠.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화살은 쏘고 나면 되돌릴 수 있지만 말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죠.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고 그 칼이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나요? 여러분의 말은 호의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쉬운 것은 결국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는 말의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커져갑니다. 이 말은 즉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어른답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걸맞는 품격 있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어른답게 말합니다의 저자이자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지냈던 강원국 작가의 시선으로 지혜가 담긴 인사이트를 풀어갑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말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말이 되는데 말은 마음의 알갱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말이 마음의 알갱이란 말이다. 말은 곧 자기 생각과 마음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다 이 사람 진실해 보여,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아 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쩐지 뭉클하다. 그런 느낌을 주는 강연이나 연설을 들을 때도 우리는 감동한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짠해진다면 그건 진정성을 느껴서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진정성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찬사이다.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일은 값진만큼이나 실행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해야 진정성이 느껴지게끔 말할 수 있을까? 우선 솔직해야 한다.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가식과 꾸밈이 없어야 한다. 체를 하거나 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이 곧 그 사람이어야 한다. 거짓이 없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같아야 한다. 머릿속 생각과 말이 일치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말 속에 듣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듣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 내 말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도움이 되기 위해 말을 열심히 준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국 얼마나 공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냐가 관건인데 말이 쉽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충분 조건은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말에 용기와 위로를 얻었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았든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을 떠올리든 아니면 재미라도 있든 무슨 도움을 받고 무엇을 얻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정성껏 준비해 성심을 다해 전했지만 결과적으로 듣는 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얼마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아내를 따라 고용복지센터에 갔다. 앞 순서에 내 나이 또래의 남자가 상담을 하고 있었다. 30분을 훌쩍 넘게 기다렸다. 도대체 무슨 상담을 이리 오래 하나 싶어 창구 근처에 갔다가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남자는 문맹에 가까웠다. 상담 직원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서류 작성을 돕고 있었다. 짜증날 법도 한데 싫은 기색은커녕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실히 느껴졌다. 눈물이 핑 돌았다. 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부를 많이 했을까? 주변에 친구가 많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 아니면 머리가 좋을까?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 내가 만난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생각을 잘 길어 올린다. 자기 안에 길어 올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자기만의 생각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걸 즐기며 기어코 그것을 끄집어낸다. 누구에게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이 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책상 물림보다는 경험과 오감으로 직접 체득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더 풍부하고 생생한 법이다. 둘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검열이 심하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다. 그까짓 거 라는 생각으로 말한다.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적당한 때를 찾지 못하고 나설까 말까 망설인다. 머릿속으로만 온갖 말을 읊조려 보거나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과도하게 의식한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도 못한다. 셋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의 말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다. 받아들일 건 흔쾌히 받아들이고 무시할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시원하게 답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말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하지 않는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꾸미지 않는다. 혀는 짧은데 침을 길게 뱉고 싶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50을 가진 사람이 80을 가진 것처럼 80을 가진 사람이 100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고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말한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경구이다. 말을 잘한다고 대화를 잘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그 둘은 엄연히 별개다. 말은 못해도 대화는 잘할 수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대화에 서툴 수도 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잘 들어주면 대화를 잘하는 걸까? 그건 또 그렇지 않다. 경청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들어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야 한다. 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대화 역량이다.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는 뉴욕 스케치라는 책에서 대화 잘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뉴요커들의 말버릇을 관찰해보니 대화에 능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잘 하더라는 것이다. 바로 감탄과 질문이다. 상대방 이야기에 습관처럼 감탄사와 물음표를 달아준다. 정말? 와우, 대단해 라고 반응하고 그래서 어찌 됐는데? 그랬더니 뭐래? 하며 상대방의 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다. 즉, 대화를 잘하려면 경청, 공감, 질문 이 세 가지를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듣고 공감해주고 묻는 것이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이다. 배구나 탁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운동 경기는 내가 점수를 많이 내야 승리하는 게임이다. 그런데 대화라는 경주는 상대가 점수를 많이 내도록 도와줘야 이기는 게임이다. 상대가 내 공을 받지 못하도록 강 스파이크를 날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받아서 내게 다시 말을 던질 수 있도록 도와야 결국 내가 승부에서 이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뛰어난 진행자는 그런 역량이 있다. 오프라 윈프리나 유재석 모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자랑하고 싶은데 욕먹을까봐 주저하는 말.
숨겨둔 비밀이지만 털어놔 버리고 싶은 말, 그러니까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들의 공통점이다. 물론 쉽지 않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또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다그치거나 재촉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 어쩌면 이런 일은 낯을 가리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해주면 그 사람 만나면 왠지 즐겁고 신나. 그 친구 참 재밌어 하는 소리를 듣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 대화의 요체는 말하는 수사학에 있지 않고 말을 듣는 심리학에 있다. 이 말의 뜻을 50살 넘어 깨달았다. 간혹 나는 말한 게 없는데 자기 혼자 떠들고는 내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실컷 말하니 신나고 즐거웠을 것이다. 그러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하니까.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을 당시 가장 친한 친구분이 병문안을 왔다. 이렇게 더운 한여름에 피서 자라고 있구먼. 남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냐며 그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 흥분했을 때도 말실수를 저지른다. 자기 감정에 취해 있을 때다. 극도로 슬프거나 기쁠 때, 외로울 때는 남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다.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심정으로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진 상황이다. 나는 술을 마셨을 때 그런 상태가 된다. 대부분 나의 말실수는 이때 일어난다. 다음날 함께 자리했던 사람에게 연락해 어제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창피를 감수해야 한다. 당황했을 때도 말 실수를 한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아내와 동호인 모임에 나갔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분이 아들의 고2 담임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어찌나 죄송하던지 한 번도 인사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황한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바쁘고 아다리가 안 돼서요. 처음 뵌 선생님에게 아다리라니. 아내도 그 순간 아차 싶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게 된다고 한다. 누구나 당황하는 순간이 있다. 그땐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해야 한다. 침착하자, 침착해야 한다를 되뇌어야 한다.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믿음이 가고 또 어떤 사람 말은 그렇지 않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학식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그렇다.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은 특징이 있다. 먼저 또박또박 말한다. 어절과 어절 사이를 끊어서 말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말하지 않는다. 얼버무려 말하면 의문스러워 보인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웅얼거리다가 그래서 당신 의견이 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다가 결국 잘 모르겠다면서 쏙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둘째, 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떠오르는 대로 곧장 내뱉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에 한 박자 늦춰 말한다. 답변도 한 템포 늦다. 말의 속도가 느려 답답하지만 진실해 보인다.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을 보면 똑똑해 보이기는 하지만 진실해 보이지는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셋째, 과장하지 않는다. 정말, 진짜로, 되게, 완전, 대단히 등을 남발하지 않는다. 또한 믿지 못하겠지만 어디 가서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등등 속된 말로 밑밥을 깔지 않는다. 곧바로 할 말을 한다. 자기 말에 자신이 있으며 책임질 용의가 있다. 말이 극단적이지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도 않다. 객관과 주관이 공존하고 중용을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경험과 감정을 많이 이야기한다. 어디에서 듣거나 책에서 읽은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뻔한 말보다는 알맹이 있는 말을,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내용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에 일관성이 있으며 말한 것을 실천한다.
100마디 말 가운데 한 가지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한 가지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대들보는 못 봐도 남의 티끌은 잘 보는 법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을 한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는 어쩐지 호감이 가던데? 저 사람은 되게 까칠한 것 같아 하는 식이다. 이런 평가는 그 사람의 인상에서 온다. 그렇다면 인상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외모나 행동, 옷 입는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버릇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버릇은 여러 번 거듭하다 보니 몸에 밴 어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습관 같은 것이다. 흔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다. 벌써 쉰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아직 50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의 기억에 내 인상을 각인하는 요인이 된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이다. 말버릇이 좌우하는 것은 인상만이 아니다. 인생마저 좌우한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각자가 지닌 지문이나 목소리 성문같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말 습관을 언어학자 소시르는 심층언이라고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심층언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실제로 그 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삶도 힘들어질 수 있다. 죽겠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일상이 즐거울 리 없고 즐겁지 않은 삶 속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말로 상상하면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쁜 말버릇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말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나부터도 내 말버릇이 어떤지,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별로 인식해 본 적이 없다.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을 모니터 해보려 해도 손발이 오글거려서 듣고 있기 어렵다. 그래서 하루는 내 말 습관을 돌이켜 보았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말버릇 비슷한 것이 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늘 반드시 방법이 있어를 되낸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말고를 외치고 부르짖는다. 그러다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말한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말들이 남에게는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내 평판 혹은 내 삶이 왠지 꼬이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의 말 버릇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나는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말 습관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환영받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반기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 기왕이면 환영받는 말, 점수 따는 말을 하는 것이 좋은데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된다. 물론 그 말이 옳은 말, 좋은 말이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듣고 싶어 하는 말에 귀 기울인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첫째, 알고 싶은 내용이다. 평소 궁금했거나 알고 싶었던 얘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뜨인다. 듣지 말라고 해도 뇌가 알아서 귀를 쫑긋 세운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시원한 것과 같다. 하지만 가렵지도 않은 곳을 자꾸 긁어대면 짜증나는 법이다. 둘째, 공감하는 말이다.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 사정, 심정을 헤아려주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 마음 알아. 처럼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 억울함이나 분함에 동참하는 말을 반긴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상대에 대해 알아야 공감해 줄 수 있다.
또한 본심에서 나온 말이어야 한다. 상대는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금세 알아차린다. 셋째, 환심을 사는 말이다. 상대를 칭찬하고 치켜세우는 것이다.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아 우리는 비슷하다는 것, 같은 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호감과 친밀도가 올라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비위 맞추는 말을 잘한다, 알랑거린다, 아첨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넷째, 도움이 되는 충고와 조언이다. 물론 상대가 도움을 청해왔을 때에 해당한다. 참견하고 간섭하는 충고와 조언은 백해무익하다. 조언할 때도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쳐야 한다.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네가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배경 설명과 선택지만 제시하는 게 좋다. 혹은 함께 해보자 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째, 상황에 맞는 말이다. 축하해줘야 할 때 축하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는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때와 장소와 분위기를 알고 그에 맞는 말을 해야지 잘못하면 저 친구 참 눈치 없다 라는 핀잔을 듣게 된다. 끝으로 삼켜진 말이다. 끼어들고 싶은 욕구나 반론하고 싶은 충동, 변론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고 말을 삼킬 필요가 있다. 참고 듣는 것으로 상대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더 큰 호감과 공감을 얻어내기도 한다. 부정 편향성이란 말이 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귀를 더 쫑긋 세운다는 뜻이다. 그래서 뉴스도 나쁜 소식을 우선적으로 보도한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뉴스 가치는 높아지고 상황이 호전되면 뉴스는 가치를 잃는다.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뉴스나 미끼를 던지는 낚시성 헤드라인이 판을 친다. 사람에게는 남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포착하는 속성이 있는 듯하다. 남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 단점을 지적하는 얘기가 왠지 더 재미나다. 술자리에서 뒷담화가 무성한 걸 보면 그렇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현상을 액면 그대로 보면 순진한 사람이 된다. 겉보기와 다른 저희와 속셈을 예리하게 후벼파야 똑똑해 보인다. 사람들은 그런 말에 흥미를 느끼고 솔깃해한다. 이런 성향은 인간의 본능적 속성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한다.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원시 시대에는 외부 자극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험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떠나 우선은 위험하다고 전제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였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정보보다는 나쁜 징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우리 사회 곳곳에 부정적인 말이 만연해 있다. 표어나 팻말을 봐도 온통 금지하는 말뿐이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뛰지 마시오와 같은 표현 일색이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또 장차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가 언어로 표현되는데 그 언어가 부정어 일색이면 어떻게 될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한계 없다는 말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이 경제는 심리다 였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제로 잘 되고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가 총체적 위기이고 민생이 파탄났다며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국민들의 미래 전망이 비관일변도로 바뀌고 그 때문에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진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말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고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뿐 아니라 내가 모신 분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를 맞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이다. 위기 안에 기회 요인이 있다. 위기는 전화위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말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1932년 미국에서 180명의 젊은 여성이 수녀로 촛발을 내디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그 글에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했다. 매우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썼던 수녀의 경우 90% 이상 살아있는데 반해 긍정적인 말을 적게 썼던 수녀들은 34%만 살아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긍정적 언어 사용은 우리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뭐뭐 때문에 보다는 뭐뭐 덕분에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해보자. 그러다 보면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평소 미워 보이던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걸 느낄 것이다. 심리학에 자기 실현적 예언 효과라는 게 있다. 사람은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거기에 맞춰 자신의 태도를 변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내용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이른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이런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에서도 나타난다. 긍정적인 말을 건네면 상대방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말을 건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로 골렘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교사가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갖고 말하면 학생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은 씨가 된다. 밭이 아무리 기름져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혹은 타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말이 다짐이 되고 언약이 되어 꿈을 현실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티컬 포인트였습니다.